자,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요? 여러분,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.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은 이 인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예요. 특히 저희 대한민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. 저 역시 자식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 적용되는 시점하고 그리고 이제 세율 구조가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. 이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오히려 불필요하게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이 상속세라는 게 이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. 이게 뭐 법률 용어여서 뭐 거창하기는 한데 별거 없어요.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이제 불러요. 그리고 증여세라는 것은 이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그때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. 뭐 이 경우에는 재산을 주는 그 분을 증여자라고 하고 이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표현을 해요. 여기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제 그 재산 이전의 시점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상속세와 증여세 실질적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제가 한번 다음에 표에서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동일하게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 적게는 1억 원 이하 이게 이제 10%부터 뭐 제일 많게는 이 30억 초과 되는 부분 이 50%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고액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5단계 중에서 최고 세율 구간, 이 30억 초과되는 구간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상속세나 혹은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이 징벌적 과세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언제 발생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될까요? 자,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첫 번째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,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때 상속세를 신고하고 또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. 이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3월 10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3월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인 9월 30일 이내까지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. 이게 이제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 해당되는 상속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속인일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이내입니다. 두 번째는 증여세입니다. 이 증여세 같은 경우에 발생 시점은 증여계약이 체결이 돼서 이 수중자, 즉 자녀가 재산을 실제 받은 시점이에요. 이때부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건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입니다.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으신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러한 오해는 오히려 좀 불필요한 세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항상 유리하다. 뭐 간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. 이게 이제 증여라는 것은 그냥 분산 효과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
증여세가 더 낮다, 혹은 뭐 상속세가 낮다, 뭐 이런 부분들은 개별성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낸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. 흔히 10년 단위로 해서 이제 증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좀 사실과는 좀 다르거든요. 이게 이제 증여세에서는 그 증여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저도 뭐 아들을 두고 있지만은 이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한 공제가 있고 또 이제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과세 대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마다 뭐 증여를 무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만 10년 단위로 공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재산이 많지 않으니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 없다. 이게 이제 또 다른 큰 오해거든요. 내 재산은 크지 않으니까 상속세와는 무관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. 이게 이제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갑작스럽게 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이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서 상속세의 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. 특히 서울하고 이 수도권 아파트라든가 이 상가 건물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이러한 과세의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결론적으로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어느 쪽이 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자산의 규모라든가 형태, 그리고 가족 구성원, 마지막으로 어떤 상속에 대한 시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배준형 대표였고요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나 비공개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